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도 전세 사기를 당할 정도로 눈뜨고 코 베이는 사기 수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오늘은 전세 사기의 5가지 유형과 그에 맞는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살펴보러 가시죠. 첫 번째, 깡통 전세 사기. 깡통 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엇비슷하거나 매매가를 뛰어넘는 주택을 뜻하는데요. 깡통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주인이 본인 자본금 거의 없이 집을 손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가 3억 원이고 전세가가 2억 8천만 원인 한 빌라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빌라를 발견하고 매수 계약을 진행하면서 바로 B라는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A는 B의 전세금을 이용해 본인 돈 2천만 원으로 3억 원짜리 빌라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매수 방법을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갭 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일 때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일 때 예시로 든 빌라의 매매값이 3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럼 집주인 A가 빌라를 2억 6천만 원에 처분한다 해도 세입자 B에게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2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A가 돈을 다른 데 써버려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 B의 보증금 2억 8천만 원보다 높게 낙찰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B가 돌려받는 보증금은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이 깡통 전세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랜드바이저입니다. 랜드바이저는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이 개발한 부동산 프롭테크 서비스로서 빌라 시세를 조회하거나 깡통 전세 여부를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랜드바이저 회원 가입 시 10,000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어 약 10번 정도의 물건 검색이 가능하며 다른 분에게 추천할 경우 5,000포인트가 더 지급되니 그 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본격적으로 깡통 전세 감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깡통 전세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지역별 위험 리스트와 깡통 전세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구하려는 집의 주소를 직접 검색해서 깡통 전세 위험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의 한 물건을 직접 검색해서 깡통 전세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일 경우에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추정 시세와 배당 가능 금액 그리고 회수 가능 금액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집의 주소를 검색해 보시고 깡통 전세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MBC 깡통 전세 감별기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전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만든 사이트로 단지별 평균 전세가율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의 한 물건을 검색해봤는데요. 해당 물건의 평균 전세가율 뿐만 아니라 평균 매매가와 평균 전세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사이트를 이용해서 깡통 전세 여부를 파악하시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70% 이하인 물건을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 법에도 모순되는 부분이나 틈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에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전세 계약을 마치면 그 당일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죠. 이 두 가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의 권리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즉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오늘 신고를 해도 보장은 내일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고 다음날 0시까지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하루의 틈을 악용해서 전세 계약을 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은 등기부 등본 을구회 근저당권으로 잡힐 텐데요. 근저당권은 당일 바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분명 등기부상 아무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음에도 갑자기 대출이 생겨버려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은행 대출보다 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눈뜨고 코 베이는 사기 수법이 아닐 수가 없죠. 다행히 이 법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 문구를 외우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 화면에 보시는 문구 그대로를 부동산 중개인분께 말씀드려서 계약서에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약사항을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같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전세권은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한 날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보다 안전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세권 설정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신탁사기. 신탁사기는 건물의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없다는 걸 악용한 전세사기입니다. 그럼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신탁회사에게 있습니다. 일단 신탁사기가 이뤄지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는 대출이 잘 안 나오자 지어질 건물의 소유권을 B라는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회사를 통해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건물주와 신탁회사는 신탁원부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신탁원부 내용은 건물주가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반드시 건물의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A라는 건물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세 세입자들을 구하고 전세 계약을 유도합니다. 만약 전세 세입자들이 A 건물주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을 맺으면서 냈던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물주가 다수의 세입자를 모아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갖고 도망치는 것이 신탁사기입니다.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의 갑구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갑구에 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이 잘 없으시다면 갑구에 신탁이라고 써있는 물건은 일단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신탁회사의 물건을 계약하면서 제대로 임대차 보호를 받으시려면 여러가지 동의서도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 물건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는 집은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물건이 저렴해서 좋아 보여도 등기부 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써있다면 위험부담이 많은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이중계약 전세사기. 이중계약의 수법은 집주인에게 월세 임차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몰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인데요. 즉, 집은 한 채인데 계약서는 두 장이 돼버리는 거죠. 중개사 A는 세입자 B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B 모두 계약 종료 시까지 이중계약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만약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피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 당일일자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맞는지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건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분을 직접 만나서 계약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보통 집주인분과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분 본인이 모든 걸 위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은 꼭 집주인분과 만나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금을 입금할 때 입금 용의자와 소유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중개사분께서 본인이 관리자니까 전세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신다면 그 물건은 계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중개사라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세금을 전 세입자에게 바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중계약 전세사기. 다중계약 전세사기는 한 집에 여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것이죠. 잔금일에 이삿짐을 싸서 계약한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수십 명이 본인 살 집이라고 떠들고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다중계약 전세사기 예방법도 이중계약과 마찬가지로 집주인분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세사기 유형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깡통전세, 두 번째,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세 번째, 신탁사기, 네 번째, 이중계약 전세사기, 다섯 번째, 다중계약 전세사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방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랜드바이저와 MBC 깡통전세 간별기 확인하기, 효력 발생 시점을 이용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전세권 설정하기, 신탁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갑구에 신탁이 써있는지 확인하기, 이중계약과 다중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분과 직접 만나서 계약 체결하기,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사기 예방법 이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은 권리 상황이 복잡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사기 유형과 그에 맞는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기에는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